말씀하세요. 저 한 가지 일단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상파울루에서 다른 지역으로 출장 가셨을 때 처음 보는 브랜드의 로고가 많이 보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혹시 뭐 그 브라질은 뭐 로컬 브랜드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그러니까 P&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생산 거점도 여기 분명히 있고요. 또 그들은 또 지역 로컬을 또 지켜야 됩니다. 그 자기네 시장을. 그래서 브라질이라는 곳에 생산 거점을, 그러니까 사실 브라질뿐만 아니에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곳에 박아놓고 중남미를 다 커버하기 위하여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마진은 적지만 규모가 커서 코카콜라도 마진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망을 다 깔아서 자기네 이렇게 0. 몇 센트라도 남겨서 이게 사업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웬만한 중견 기업만 해도 그걸 하려면 전국의 망을 깔려면은 깔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 한번 그 뭐죠? 그 한국의 그 메로나, 지금 여기 있는 메로나도 전국에 망을 깔았으면 좋겠는데 특히 메로나는 냉동창고죠. 그 냉동창고 갖다 놔야 되고 냉동차로 그걸 가야 되면은 가다가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브라질에서 전국에 망해하는 건 대기업 이외에는 지역마다 그 주에서 아니면 주에서 인접주까지 내가 여기까지 요통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런 게 많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한 100년, 80년간 그 상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상표가 들어오면은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면 벌써 그 사람이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또 그것보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여러 상표라는 것 중에서 이게 그 지역에서 오래 해서 유통망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비싸고 싼 거로 크게 나눠집니다. 뭐냐면 우리는 웰라라든가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상표의 샴푸를 쓰죠. 저도 듣지만요. 저도 듣지도 못한 비누와 샴푸를 쓰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런 대기업에서도 저가인들을 위해서 싸게 만드는 브랜드는요. 평상시에 제가 볼 수도 없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소규모의 기업이 만드는 제품은 저는 그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만드냐? 어차피 소득이 낮기 때문에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때문에 시장 크게 이렇게 된 것이지.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불알 못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보통 한 4천만에서 5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중상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2억 1천이 되는 이 시장에서 5천만 명이 돈을 쓰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도 있고 돈도 많이 쓰는 겁니다. 네, 질문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연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정말 뜻깊게 잘 들었습니다. 조금 약간 사사로운 질문이긴 한데, 아까 한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국 문화나 아니면 한국어들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 산업이 번창하고 있다고 말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 강사가 대부분 한국에서 유학을 했던 브라질인들이라고 해서 혹시 한인 타운이나 한인 사회에서 그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진 않은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팬데믹 전에도 뭐죠? 그 세종학당으로 인해서 이 활성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같은 여기 우스비라고 있는데 그 대학에도 한국어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어 학과에도 보니까 졸업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이 메리트가 되는데 한 40명 정도가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또 그 이외에 이런 학원을 꾸려서 학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도 연락이 온 게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뭐 학교다, 어디 학교다, 어떻게 소개를 받았는데 이런 선생님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태어나서 아니, 태어나지 않더라도 여기서 공부한 사람이 한국을 가르칠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어떤 교육을 주려고 하냐면은 브라질 그 한국어를 배우는 애들한테 한국어 잘 쓰기, 사람을 설득하는 말을 하기. 그러니까 한국어 글을 쓰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구든지 기역, 니은, 디귿은 하고 쓸 줄 알지만 이 말을 제대로 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내가 스피치를 가르쳐 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잘하고 설명 잘한 건 다른데 여기선 교사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서 교사진을 파견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월급도 비싸고 여기서 사는 것도 생활비도 비싸고 그래서 이게 안 맞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안타깝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브라질 사람이 여기 살고 있죠. 이 사람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는 친구들고 말도 잘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 1.5세, 뭐 2세 되는 여기 한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진짜 거기까지는 내가 좀 터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게 많아요. 왜냐면 자기네들 아니 제가 이거는 야 그럼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뭐 팔로워가 뭐 몇십만 뭐 되는 뭐 이런 애를 데려다 놓고 저랑 같이 그럼 한국말로 대화해서 그럼 나를 선택해봐라. 이게 안 돼요. 한국말을 못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나는 읽을 줄 아니까 한식의 날 뭐 행사 뭐 근데 자기가 말하고 문, 바, 이게 멋있으니까 팔로워가 많은데 그게 한인 교사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몇 년 전부터 한국 교육원과 이런 거에서 이렇게 뭘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잘못 만들면은 남의 사업에 방해되는 것도 있고 또 꼰대질이니까 제가 이제 걱정을 하는데 어찌됐건 이건 조만간 뭐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거 교사 자격이 그냥 내가 한국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그 유튜브나 어디 보면 다 한국어를 가르치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게. 저도 몇 번 가면 여기 보면은 그래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못 배우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자율성이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아니라 그냥 한국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관심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 아까 브라질 이민자들의 힘든 점 얘기하시면서 브라질 사람들이 하는 사업 같은 것들이 브라질에서 한인분들이 하는 사업 같은 게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처음 말씀해 주셨던 그 옷 사업 외에도 주로 한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어떤 사업으로 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어떤 사업에 많이 도전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졌고, 두 번째 질문은 개인적으로 대표님 이번에 강연 대비해서 유튜브 채널이나 브런치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남미 전문가가 되어서 그곳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를 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전문가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는데, 혹시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분으로서 조언해 주실 수 있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요, 첫 번째는 우리 한인 사회의 변화는요, 답이 없어요. 아직 없어요. 이것도 저도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로, 그러니까 2019년, 20년 초까지 한인 사회가 어려우니까 대비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기억나는 게 2014년에 어느 순간, 야, 이상해 해가지고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145명을 뽑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친구뿐만 아니라 주위에 아는 사람들을 뽑아서 뭐 페이스북이나 직접 인터뷰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봤어요. 엑셀로. 벌써 2014년에 벌써 절반이 일을 안 합니다. 그 중에서 또 몇 프로는 또 직장 다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벌써 야 이상하다. 왜? 2000년대 초만 해도 90%가 다 의류예요. 아시겠지만 옷만 만드는 게 뿐만 아니라 다림질, 포장, 단추, 원단, 원사 엄청나게 많은 부수적인 사업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그만두고 직장을 택했다? 야 뭐가 문제가 있네? 준비하자. 우리가 다른 사업을 가자. 그리고 너무 한 곳에 몰빵하지 마자. 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에 계속하면서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력도 떨어졌지만 우리 한인 의류뿐만 아니라 브라질 경제가 곤두박질 치겠던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뭘 했었는데 못한 게 지금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인정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코비드라는 엄청난 사건이 딱 터지니까 처음에 석 달, 넉 달간 커피집도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 처남도 그러고 있다가 한국 간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뭐 처분한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1년도 안 돼서 엄청나게 한국 돈 한 10억인가 들여서 커피점 엄청 했나? 이렇게 열어서 1년도 안 되는데 갑자기 코비드가 열리니까 2달 문 닫다가 그냥 두고 그냥 한국 갔어요. 안 되잖아요. 그 임대료 누가 내? 운영비를 누가 내?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이런 코비드라는 게 사건이 여태까지 어려워졌던 것에서 크게 한 방 땅 때리면서 많은 분이 떠나셨고 그분들이 또 한국 가서 적응하기 쉽습니까? 뭐 한국 계시니까 알겠지만 봤더니 뭐 한 사람당 뭐 이렇게 일하면 뭐죠? 아유 천안이 아니고 어디라? 하여튼 뭐 그런 쪽에서 공장지대에서 일을 하는데 뭐 250만 원, 300만 원 번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부부만 600만, 700만 원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로 생활한다 하는데 그게 정답일까요? 그럼 나이 50, 60 넘어도 일을 할 수 있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맞기도 했지만 거기 갔다가 또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못 살겠다. 거기 사람이 살 것이 못 된다. 어떤 분이 가기 전만 해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굉장히 얌전해서 그런 분도 있고요.
그럼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느냐?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하던 거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여기 남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넘어왔지만 쉽게 지금 뭘 못하는 게 뭐냐면은, 아직 코비드가 안 끝났으니까 이게 저도 그렇지만 무엇인가 뭐 새로운 사업을 하지만 이게 설득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달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일 상황이니 어디에 내가 맞춰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선뜻 나설 수가 없고요. 또 올해 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어떤 결과에 따라서 또 이게 바뀌기 때문에 일단 올해까지는 아마 봐야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거나. 근데 그동안 굶는 사람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브라질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보면은 일단 한국을 제일 잘 하셔야 됩니다. 한국을. 한국어, 한국 역사, 한국 경제,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여기 오신 분이 많은데 어떤 분은 삼성이나 이런 데서 뭐라 그러던가? 현지에서 2년 동안 놀고 다니면서 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제도가. 그럼 누가 보면 와 되게 좋다 하는데 돈 엄청 들여서 삼성이 그렇게 보내준 이유는 이 사람이 2년 동안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보면서 리포트를 엄청 쓰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한국 당연히 삼성에서 아무나 안 뽑죠. 공부 잘한 사람 이렇게 뽑는데 그러지 않고 보면은 이 사람이 한국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든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이것을 한국과 대비해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판단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먼저 완벽하게 알고 나서는 다른 거에 대비해서 하는데, 왜냐면은 그걸 컨설팅 업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또 한 사람도 컨설팅 업무를 잘하는데 러시아 통입니다. 근데 러시아어를 못하죠. 러시아에서 십몇 년간 살았는데 못합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손꼽히는 컨설팅입니다. 왜? 그분은 영어로 하면서 그 회사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대기업과 몰에서 연결하면서 경험이 축적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여기 브라질에 있으면서 브라질어를 완벽하게 알면서 뭘 해서 어느 지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점에서 버스를 타서 어디가 그건 기술적인 거예요. 기술적인 거. 어느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냐 그게 아니라 이것을 다 하려면은 나라는 것을 입은 옷을 상대로 해서 이게 어떻다라고 내가 이렇게 흡수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나를 모르고 저기 있는 거 자꾸 옷을 입어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오해를 하는 게 한국말 하니까 한국에서 출장 온 사람 38년 됐다고 했고요. 한국에 들어간 지 몇 번 안 됐고 마지막에 아이들 임신하기 전 2015년에 갔고 그다음 아이 때문에 못 갔고 가려고 했더니 코비드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한국에서 온 사람 아니냐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배운 거는 한국을 먼저 완벽하게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한국어를 더 공부하고 한국 역사를 어떻게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그걸 토대해서 브라질한 거를 제가 입은 것이지 브라질을 입고 한국어를 입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브라질을 완벽하게 아니까 얘가 한국 가서 한국 학부를 졸업하고 뭐라고 해서 좀 엄청나게 또 잘 되는 또 있어요. 또 한국에 있는 사람이, 브라질 사람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우리 둘은 서로 이제 한국말하고 포르투갈 서로서 얘기하는데 얘는 브라질 완벽히 아니까 한국을 자기가 이해를 해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생각도 못한 답변이었는데 진짜 도움 정말 되는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박산찬님, 예. 시간이 좀 늦어서 저도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 IT, 핀테크랑 블록체인 쪽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유니콘 기업에서 특히 IT 기업들이 이건 뭐 브라질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 같긴 한데 의외로 저희 세션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서 어떤 기업을 선택하고 그거에 대한 뭐 조사를 한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이런 쪽이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빛을 더 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조금 언뜻 봤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애매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그 동시에 좀 되게 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현지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IT 그 좀 금융 그리고 블록체인 쪽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이점이 브라질에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흥행하는지 좀 혹시 알고 계시면 조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먼저 브라질이 인프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IT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속도라든가 인터넷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연결되는 전력이라든가 이게 고르지 않습니다. 비싸고. 그러다 보니 누구나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인터넷 접속을 못하는 사람이 다수 있고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인터넷 속도도 안 되고 터지지도 않고 신호가 잡히지도 않고 해도 속도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악용을 하여 범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이나 IT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아까도 했지만 핀테크 같은 것만 투자를 하는 게 상상을 초월한 해커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해커를 막기 위해서 투자를 더 하다 보니까 기술이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해커가 한 명 없다면 그쪽에 대한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더 상반되는 기술력이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 두 가지는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적용되는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나를 위해서 IT에 투자를 해서 나를 하는 거지 브라질 국민을 모두 삶을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블록체인이라는 거나 뭐 이런 핀테크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게 있냐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라질에 이렇게 금융을 대해서 안 믿습니다. 브라질 국민이 몇 번 뭐 인플레이션 말도 안 되는 뭐 인플레이션도 많은 경험을 해봤고 돈을 넣어봤더니 정부가 또 뭐 차업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뭐 해커가 가서 돈을 빼가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현물을 보다 보면 그냥 숫자로 그냥 주고받고 하는 이런 거를 선호하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하고 지금 또 그쪽에도 기술자도 많이 하는데 문제가 뭐냐? 자, 수요가 있죠? 수요에 따라서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게 인력인데 브라질의 공대에 진출해서 하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시 교육으로 올라가는 게 공립학교를 돌아가서 시험을 치는 사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5교시 공부를 하는데 5교시도 제대로 실력이 없는 교사진에서 5교시 공부한 사람과 사립학교는 당연히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하고요. 끝나고 나서 학원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 치게 되면 이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IT 쪽에 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진짜 먹고 살려고 내가 죽을 듯이 해서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올라가든가 아니면 대부분 중상층이 가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창업을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창업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은 아시겠지만 일이 사장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 직원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밑에 직원들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호바라고 하는 그런 옷 이런 플랫폼 하는 그 친구도 없답니다. 사람이 주위에. 이게 코딩을 해서 뭘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말을 할까냐면 야 그러면 인도에다가 하청을 주자. 요즘엔 전 세계적으로 그걸 하니까. 그래서 인도에 하청받았지 여기 브라질 애들이 실력도 없고 비용도 높고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브라질뿐만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 코딩하고 이쪽 IT 쪽에 일하시는 분은 전 세계 어디 가도 몸값이 지금 굉장히 높고요. 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쪽에서 일하는 또 한 친구를 얼마 전에 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브라질 현지 월급이 지금 한 15,000 정도 합니다. 그 IT 코딩 하는 거에서 조금 이제 약간 좀 경험이 세서 15,000 헤알인데 그게 달러로 하면 3,000불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15,000을 받고 일을 하느냐? 지금 미국에서 연락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초봉이 15,000불이라는 겁니다. 달러로 지금 현재 보면 1대5입니다. 그러니까 5배를 더 받고 미국 가서 일하느냐? 여기서 일하느냐? 당연히 미국 가서 일하면은 15,000불에도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돈이 얼마 안 남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보다 많이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갭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핀테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런 코딩하는 이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자기가 어떻게 기술을 불려서 계속 몸집을 커가고 그러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뭘 하나 만들어 보면 인력도 없어 뭐도 없어. 그래서 지금 브라질이 계속해서 자금을 끌어들이고 이 돈을 받는 이유가 전쟁터가 여기서 뭐든지 내가 한번 딱 들어서 성공하게 되면은 브라질을 딱 쥐어 틀고 내 시장을 석권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 아는 거죠. 브라질 상황이 어떤지. 그러니까 계속 돈을 넣고 있고요. 우리가 아는 그 쿠팡 그런 거와 같이 10년간 계속 돈 넣은 것이 여기서 지금 치킨 기업 사업을 하고 있고 그들이 그 돈 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인력에다 지금 계속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인력이라는 게 한국 같은 경우 뭐 사람이 많이 공부를 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브라질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제가 지난번 창업회담하고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제대로 해서 공부받은 사람이.
예, 그러면은, 예, 여러분, 오늘 11시 이제 36분 이제 많은 시간 보냈습니다. 예, 정말 반가웠고요. 제 이제 블로그나 이런 유튜브를 이제 계속 보시면서, 의문점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 오늘 여러분과 또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예,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개별적이라도 우리끼리 만나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촉박한 강연 일정과 방대한 질문의 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화면 공유 끄고 대표님과 저희 사진 한번 찍고자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예. 네, 그러면 화면 공유를 잠깐만, 제 공유 중지를 이걸 할게요. 네네네네. 예, 예. 네. 일단 어떻게 된 거야? 예. 하나, 둘, 셋 하면 캡처 네. 한번 할게요.